갤럭시 Z 폴드 4와 Z 플립 4가 출시되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사실 전작에 비해서 디자인과 기능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완성도를 높이며 신뢰도를 높인 점이 고객들에게 먹힌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폴드와 플립 중 어떤 걸 살지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폴드와 플립을 모두 써본 사용자로서 비교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폴드의 포지션은 스마트폰과 미니 태블릿의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태블릿을 쓰고 있다면 폴드의 7.6인치 메인 디스플레이와 겹치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의 사용 빈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태블릿 폼팩터에 중복 투자를 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에 비해 Z 플립 4는 펼쳤을 때 일반 스마트폰 사이즈이고 접었을 때에는 휴대가 편해지는 새로운 폼팩터이기 때문에 태블릿이 있다고 해도 사용이 겹치는 일은 없고 스마트폰이라는 범위 내에서 폴더블 힌지 활용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태블릿을 이미 보유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분에게는 폴드보다는 태블릿과 겹치지 않는 플립을 더 추천드립니다. 플립과 폴드 둘 다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지만 작아서 활용에 제한이 있는 플립의 커버 디스플레이에 비해 폴드의 커버 디스플레이는 일반 스마트폰만한 크기라서 펼치지 않고도 바로 바형 스마트폰처럼 꺼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폭이 좁지만 그래서 오히려 한손 컨트롤을 하기엔 더 좋습니다. 한 손으로 잡고도 엄지손가락을 끝으로 쉽게 옮길 수 있거든요. 이 폴더블 힌지를 여는 게 한 손으로 하기에는 여간 힘든 게 아니라서 웬만하면 두 손으로 열어야 하는데 이것도 은근히 힘들고 귀찮습니다. 폰을 주머니에 넣지도 않고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정보를 확인하는 분이라면 많은 정보를 빠르게 보려면 반드시 폴딩을 펼쳐야 하는 플립보다는 커버 디스플레이 그대로 스마트폰 화면처럼 볼 수 있는 폴드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Z 폴드 4의 무게는 많이 가벼워졌지만 그래도 263g으로 여기에 케이스와 S펜까지 휴대를 한다면 300g을 훌쩍 넘게 됩니다. 여기에 비해 플립의 무게는 187g으로 최근 플래그십 치고는 가벼운 편입니다. 그리고 접으면 확실히 그립감이 편해지기도 해서 더 가볍게 느껴지게 되고 주머니에도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링에 걸고 달랑달랑 들고 다니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이에 비해 폴드는 일단 접더라도 생긴 것부터 묵직하고 벽돌을 들고 다니는 느낌이라서 가볍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항상 손에 들고 다니거나 휴대를 하기 편한 관점에서는 플립이 폴더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폴드의 디자인과 플립의 디자인은 똑같은 힌지를 사용한 구조지만 스타일이 상당히 많이 다른데요. 플립은 곡선을 많이 주어서 부드러운 느낌이지만 폴드는 직사각형 형태가 더 부각되는 디자인이라서 더 중후한 느낌이 듭니다. 좋게 표현하면 비즈니스맨들이 들 것 같은 사이즈고 좀 나쁘게 말하면 거의 벽돌을 손에 쥐고 다니는 느낌입니다. 이에 비해 플립의 디자인은 예쁜 것으로 유명하는데요. 전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중에서도 디자인으로서는 단연 탑급입니다. 삼성에서도 플립의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번에 수많은 브랜드와 콜라보한 케이스들을 내놓았는데요. 이런 케이스들을 골라서 사용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비해 폴드도 콜라보 케이스들이 있지만 뭔가 플립만큼 예쁘거나 힙한 느낌은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폴드의 카메라는 이전 세대보다 분명히 업그레이드 되어서 플래그십에 걸맞은 트리플 카메라 시스템으로 화면이 구성되었습니다. 메인 카메라는 5000만화소의 f1.8 렌즈를 탑재하였고 초광각 카메라뿐 아니라 3배 망원 카메라까지 탑재했습니다. 이에 비해 플립은 듀얼 카메라에 메인 카메라는 1200만화소 f1.8로 몇 세대 전의 렌즈를 우려먹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메인 카메라뿐만 아니라 망원 카메라를 자주 쓰는 분이라면 플립에는 망원 카메라가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성능을 놓칠 수 없다는 분은 플립보다는 좀 더 카메라 성능이 좋은 폴드를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Z 플립 4의 배터리는 이전보다는 늘어났고 AP의 전성비도 좋아졌지만 실사용시간은 다소 부족해서 하루를 버티기 간당간당합니다. 이에 비해 폴드 4는 커진 부피와 무게만큼 더 큰 배터리를 탑재해서 조금 더 긴 사용시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폴드에서 커버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의 기준이고 내부의 메인 디스플레이를 항상 열고 쓴다면 디스플레이로 인한 배터리 소모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플립 4는 항상 보조 배터리를 챙겨야 안전하지만 폴드 4는 커버 디스플레이만 사용하면 더 많은 사용시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충전을 자주 안하는 분에게는 플립보다는 폴드 4를 좀 더 오랫동안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국 구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일 것 같은데요. 가장 저렴한 256기가 용량의 자급제 기준으로 갤럭시 Z 플립 4의 가격은 135만 3천원이며 갤럭시 Z 폴드 4의 가격은 198만 7천원입니다.
두 기계의 가격은 약 63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정도면 저렴한 11인치 태블릿을 하나 더 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꽤 크죠. 물론 폴드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이 결합된 올인원 기기라는 장점이 또 있지만 그래도 거의 2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가격입니다. 이에 비해 플립4는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라서 폴드만큼의 부담 없이 구매를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폴드와 플립을 선택하는 7가지 주요 포인트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개인적인 사용 경험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작년에 폴드 3를 실사용해 본 경험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폴드의 디스플레이를 펼치지 않고 커버 디스플레이만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폴드를 열 때는 문서를 볼 때나 이북을 볼 때 정도였어요. 지하철에서도 처음에는 펼쳐서 메인 디스플레이를 너무 유용하게 잘 썼지만은 갈수록 펼치기도 귀찮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옆 사람이 너무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언젠가부터인가는 그냥 커버 디스플레이로 한성 컨트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구매해서 실사용하고 있는 플립4의 경우에는 접으면 일단 휴대성이 좋아져서 바지 주머니에 넣어도 부담이 없었고 화면을 펼쳤다 닫았다 하는 손맛이 좋더라고요. 실제 판매량은 조금 더 저렴한 플립이 좀 더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고요. Z 폴드는 아무래도 가격이 있다 보니까 좀 매니아층들, 얼리 어답터들 위주로 소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갤럭시 Z 폴드, Z 플립 둘 다 폴더블 기기지만 아무래도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오늘 설명해드린 포인트들을 참고하셔서 만족스러운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